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참 좋네요. 자,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지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라디오처럼 뭔가 음악을 계속 잔잔하게 깔고 잔잔한 이런 오프닝을 해야 되나. 잔잔하잖아. 언제 경박한 적이 있었나? 저는 좀 경박하죠. 이 정도가 지금 부족해. 그래요? 경박 쪽으로 가려면 이거보다 훨씬 심해야 돼. 아, 그렇지. 네. 노라조 정도는 해줘야 돼. 뭐 그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남자분한테 사연이 들어왔어요. 요거 네. 코너명을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뭐라고요? 코너명? 형이 하는 말 잘 들어. 그 뭐래? 형자리예요? 형말. 네, 요즘에 줄여서 얘기하는데. 형말. 형말. 요 코너는 황 대리한테 좀 맞는 것 같아. 아, 그렇죠. 네. 네, 약간 꼰대스럽기도 하고. 그쵸. 나이는 제일 어린데 제일 꼰대 같아. 그래서 28살 남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 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김 선생님께서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제가 읽고 난 뒤에 사연 해석과 여러 가지 것들은 황 대리한테 전적으로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 스스로 빠따를 자청하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좋은 자세예요. 잠깐 얘기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존경하던 수학 선생님, 수능을 앞두고 뭔가 자기 스스로 쇄신이 필요하다 싶으면 내려와서 당당하게 요구해라. 선생님 한 대만 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쿨하게 때려주겠다. 그래서 진짜 손 두고 몇 명이 가서 줄 서서 막 맞고 오고 그랬어요. 아, 진짜? 선생님 한 대만 때려주십시오. 그래, 놀아. 빵!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쿨하게 때려주시던 분도 계셨는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도 이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빠따를 때려달라고 보낸 이 용기 있는 사연 먼저 존중한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분은? 이거만 보고 어떻게 알아? 왜 형이 하는 말 잘 들으라며? 아니, 형이 하는 말 잘 들어라는 멘트가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경청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 너 삶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보렴. 뭐 다 듣고 난 다음에, 적어도 막 몇 번에 거쳐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 잘 들었다. 이제부터 형이 하는 말 잘 들어. 이거거든요. 이건 뭐, 이게 보시면 이게, 네. 첫 단락은 최근에 있었던 일 이후에 좀 무기력하다지만 사실 근본적인 고민은 여러 가지 들었던 예들이 이제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허둥지둥하고 뭔가 좀 빼먹는 게 뭐 이런 전반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원래부터 허둥지둥하고 늦잠 자 수업도 빠진다는 거 이런 일들이 최근에 그 사건 이전에도 상관없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보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황 대리 입장은. 근데 저는 사연에서 그렇게는 안 읽히거든요. 원래 내가 안 이랬는데 최근에 그러고 나서 의욕이 없어지면서 내가 왜 이러지? 원래 안 이랬는데? 요런 얘기라고도 보이거든? 저는 수업 끝나고 가방문도 안 잠그고 집까지 오는 일을 보고 왜 학교 있을 때 일부터 이야기를 하지 싶었는데. 지금 학생이잖아. 아직은 학생인데. 네. 지금 저희가 11월이지 않습니까? 입사를 12월에 하기로 확정이 된 거야. 네. 입사 시험을 쳐서.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 나는 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줄 알았네. 이렇게 해서 말을 잘 들을 수 있겠어? 저 형이 하는 말 잘 듣지 마.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그 마지막 입사를 앞두고 허둥지둥하고 뭔가, 계속 빼먹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굉장히 목표를 정해놔서 그 목표를 해서 쫙 달려오신 것 같은데, 그게 달성이 되고 나니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런 무기력증이 온 것 같아요.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온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정말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정신없이 사게 될 텐데 지금 이 순간 뭐 그럴 수 있죠 뭐. 야, 근데 저는 3년간 준비하던 시험에 합격하고 12월 입사했다. 뭘지 궁금하네요. 뭘까요? 3년이나 준비하는 거면 CPA 뭐 이런 건가? 글쎄요. 아니면 공무원 시험도 요즘 이렇게 길게 준비하고 아니면 임용고시 같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임용고시는 12월에 입사하진 않지. 사법고시는 끝났으니까 이제 입사가 결정되진 않으니까. 네.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 요 3년 준비한다는 게 입사를 위해서 여러 시험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토익 점수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인적성 시험이라는 건 아세요? 따로 들어본 것도 같고. 삼성 사트를 비롯하여 각 대기업마다 자기네들 기준에 맞춰서 보는 인적성 시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입사할 때 인적성 시험 있었어요? 아유, 회사 들어갔는데 왜 인적성을 봐. 일만 저는 잘하면 됐지. 네. 언론사는 인적성 검사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 차이가. 야, 언론사는 10년 지금도 전에 센데? 참 취업하기 좋았다. 나는 심지어 공채로 회사 들어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그러면 네. 경력으로. 그때 처음 회사 들어갈 때는 안 뽑는 회사였어. 사람 안 뽑는 회사였는데 이력서 들고 찾아가가지고 나 일하고 싶다고. 언제든지 좋으니까 사람 뽑을 일 있으면은 면접만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5달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면접 보고 들어갔어요. 그럼 파이팅이 있어야 돼. 그런 파이팅 어디 갔어요 지금? 너도 인생 40 넘어와. 아니 그런 사람이 한량이 돼가지고. 그 뒤부터 회사들은 다 뭐랄까 공채 이런 게 아니고 다 희한하게 누구를 알게 돼가지고 그쪽 대표랑 면접해가지고 들어가고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헤드헌팅으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쉽지 않은 한 거죠. 루트죠. 셀프 헤드헌팅. 네. 그래가지고 공채 시험을 준비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저도 비슷한데 잠깐 준비는 한번 해봤거든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래 내가 미국에서 처음 이제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구나. 당장 먹고 살 게 없구나. 그래서 인적성 책을 사서 폈죠. 펴고 일주일 이상 못 보겠더라고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저 멀리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난관이라는 게 국영수를 공부해야 되니까. 야, 이거 정말 이게 아니잖아? 막 이런 삶의 모든 해안이 다 몰려오는 정말 힘든 시기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걸 포기한 것 같은데 정말 거기에 당당하게 도전하고 풀어가는 지금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정말 존경하는 게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거고. 아마 이분도 지금 취업을 했다고 하니 그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 과정을 끝나고 나서 그 목표로 했던 걸 끝나고 난 다음에 몰려오는 그 허탈함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시작만 하면 그 출발선에 같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지금 12월 입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지금은 좀 널브러져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그 시간이. 당장 비행기표 끊어야 돼요. 놀러 가야 돼. 진짜 네, 놀러 가야 돼. 당장 비행기표 끊고 뭐 외국을 나가든가 놀러 가야 돼요. 아니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하나 목표를 정하든가 빚을 내서라도 놀러 가세요. 진짜. 돈 나눠서 갚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땡겨가지고 무리하셔서 놀러 가십시오. 멀리. 그래서 뭐 다시 못 갈 곳으로. 이러실 수도 있어요. 황 대리 얘기 듣고 그래 여행을 가야지 하고선 난 분명히 뉴욕을 가고 싶다고 예약을 했어. 근데 비행기표를 보니까 도쿄야. 멍해가지고 잘못 예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다. 도쿄를 가시라. 가셔도 돼. 그럼요. 그냥 지금의 나사 빠진 자기를 그냥 내가 이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루신 거니까 뭐 그 정도는 나사가 빠져도 된다. 그렇죠. 항상 꽉 끼고 살지 않아도 돼요. 네, 이 양반을 어떻게 무슨 빠따를 쳐드려야 되나? 글쎄요. 이건 뭐 빠따를 친다고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 빠따를 안 맞아도 충분히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그래도 빠따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뭐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승무원이 다가와서 이제 볼펜지도 주고 하잖아요. 네. 그분한테 이제 승무원 뒤통수 한 대 맞아라. 네. 승무원이 때려주는 뒤통수 한 대 맞으셔라. 네. 너 뉴욕 가니? 탁! 요거. 저는 국제선 보통 타면 쓰레빠 주잖아요. 네. 그 쓰레빠로 싸대가 내가 승무원한테. 뉴욕이다! 국제선이다! 그 승무원이랑 사귀고. 명함 그렇지. 준비해 가세요. 미리 파면 되지. 줘봐서 하는데 취업 예정인 그 회사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그 회사 비슷한 거 갖다 주면 똑같이 만들어주더라고. 그렇지. 그 대충 파가지고 입사 예정 확정자. 네. 명함 재밌게 파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명함이 퇴직하고 나서 이제 명함을 잘 안 쓰니까 야 요즘에 사람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약간 희한해요. 명함을 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냥 명함을 받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네, 하나 만들어요. 근데 굳이 뭐 만들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재밌어. 만들 거면 틀에 박힌 형태로 만들지 말고 되게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만든다. 저도 어디 가면 이렇게 뭐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도 자기 방송하고 이렇게 명함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왕왕 계시더라고요. 좀 뻔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스토리 담아서 재밌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김프로쇼 명함은. 근데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라고 나를 소개하는 게 재밌어.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왜냐면 거기서 뭔가 사람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딱 듣는 순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죠. 네. 그냥 그 다음부터 말을 안 섞는 사람도 있어. 있지. 그리고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명함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더라고. 계속 하시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냥 하나 파면 다 해결될 것을. 자, 그래서 이분한테는 술친금 한 박스 보내줄 테니까. 비행기 기내에서 술 많이 시켜 드시라고. 기왕 나사 빠진 거 빼버리세요. 술을 드시고. 난동 부리지 마세요. 네, 술친금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새신자 중에서 먼지 속 무흠 우하하하하 님께도 술친금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청담 펜션, 경주 보문단지의 여러 가지 펜션 단지들 중에 가장 최신의 제일 좋은 펜션입니다. 한번 이용해 보세요. 네, 한강 아리수 만찬 양화 선착장 2층에 있는데 멋진 뷰와 함께 각종 전골 요리를 즐기실 수 있는 곳이니까 많이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험 많이 들기도 하시고 상담도 받으실 텐데 전문성 있는 분들에게 공인된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상담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직접 만든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우리 세연 수연 아버님의 작품이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최희원 원장님과 함께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술 한잔 하면서 봐야지. 좋습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억에서 이제 젠더 감성 주는 잊혀졌어요. 준배 뭐 올해 안에 볼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아마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한번 등장할 수도 있겠다. 다시 태어나는 거군요, 그냥. 네, 그렇죠. 네. 그 양반이 산타클로스 복장하고 들어올 생각하니까 몸매가 많네. 살을 빼야 돼요. 난 예수로 오는 줄 알았지. 산타클로스로 오는 줄. 자, 그래서 젠더 감성 주는 저희가 올해 가기 전에 어쨌든 뭐 조금 회복해가지고요. 돌아오는 걸로 좀 보여드리고. 네. 불러야죠. 오겐키 데스까? 젠더. 자, 오늘은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25살 남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있었나요? 이렇게 젊은 남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요거를 오늘에 봤다 오빠 생각, 요런 데다가 보내시기에는 조금 진중하고 심각한 주제이신 것 같아서, 네. 뭐 하여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김 선생께서 먼저, 25세 남성 분의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음악과 영화를 좋아하는 25 남자입니다. 제 사연은 25살까지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애 비스무리한 1주차도 없고요. 물론 요즘은 모쏠남도 워낙 많고 자발적으로 연애를 기피하는 초식남 열풍도 있다 보니 저 역시 그런 부류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아직까지도 여자에 대한 두려움과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서요. 물론 원래부터 성격이 나긋하고 숫기 없기는 했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나름 여자들이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말도 많이 했었어요. 청소년기에 부모님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다툼으로 점점 사람과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인 부모님으로 인해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갖다 보니 사람보다는 그냥 책과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지낸 시간이 길어지고 자연스레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피곤해졌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은 나름 원만하게 지내고 좋은 애들도 만나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얼굴을 보며 지내긴 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지내기 전까지 제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번호를 바꾸고 나중에 알려주거나 하는 이상행동도 많이 했고요. 비단 친구가 아니더라도 잘 지내던 형이나 학교 동기들까지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을 끊은 적이 꽤 많습니다. 여자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데 애당초 말 자체를 나누기가 힘들 뿐더러 어지간한 대화조차 낯설어서 그냥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소개팅 미팅은커녕 여성과 단순한 썸을 탈 기회조차 먼저 차단하고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게 되고요. 정작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 남들에게 다정하고 착하게 보이고 싶은데도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술을 마시질 않아서 술김에 무언가를 저지른 적도 없고요. 앞에 말씀드린 친구들도 이제는 나이가 차서 연애 경험도 쌓아가고 사회생활도 원만히 해나가지만 저는 아직도 여자와 작은 스킨십조차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네요. 군대를 다녀오고 알바를 하면서 제가 지나칠 정도로 수도승처럼 생활한 걸 깨달았어요. 심지어 그 숫기 없던 친구들마저 다 여친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 엄청 혼란스럽더라고요. 아직도 혼자 영화 보고 노래 듣고 취미생활하는 게 행복한 저이기에 모쏠도 괜찮다고 위안을 삼지만 25가지 여자와 뽀뽀는커녕 손붙잡고 데이트조차 못해본 저.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억지로라도 누군가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냥 난 혼자가 행복해. 어차피 지금처럼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일해도 늘 빠듯하고 시간도 없는데 여자를 만날 시간이 어딨어 생각하면서 혼자 위로를 해왔지만 나이가 더 차면 찰수록 스스로 도망가는 것보단 작은 도움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움이 느껴지네요. 상처에 대한 표현들을 몇 번 해주셨는데 주로는 이제 부모님이 싸우고 그런 부분이 꽤 있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술 문제도 뭔가 있었는데 아버님의 주사가 있었는지 어쨌든 네. 그래서 술에 대한 상처도 있고. 외동이신가 봐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네. 네. 형제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인간관계에 폐쇄적이게 되기는 쉽진 않은데. 네. 네. 부모님 둘 다 일하실 때 혼자 있으면서 네.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까 애완견이라도 있었으면 좀 달랐을 텐데. 아, 그게 실제로 영향이 좀 있나요? 그럼요. 오. 네. 아무래도 교류를 하잖아요. 네. 네. 말하고 네. 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커요? 책 보면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냐? 잘 있었니? 넌 오늘도 나에게 말을 거는구나. 굉장히 다정하다.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라고 다정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책이 핑크 할 것 같아요. 진짜 놓아든다. 자, 이분의 문제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신, 그러니까 25살이 될 동안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뭐 스킨십조차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에 대한 네. 나름의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을 텐데, 초조함, 조급함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본인도 문제지만 친구들 정말 나쁘다. 소개도 안 해줘. 그래요. 아니 쥐들 중에서 숫기 없는 애들도 이제는 사귄다면서 그러면서는 그러면 최소한 너도 좀 만나봐라 하면서 정말 만나기 쉬운 상대를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너 그 사람이랑 꼭 사귈 필요 없어. 그냥 좀 시간 좀 가져.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야 얘가 딱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안 해줘. 에이. 약간 억지로라도 그냥 소개팅 같은 거 얘기하면 이 사람 보내신 분의 이제 성격에 의하면 다 거절하셨을 것 같아요. 거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다 해도 1대1로 만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 친구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술 한잔 하는 자리니까 나와라 해놓고선 이제 한 명을 이렇게 준비해놓는 거야. 그래서 대화도 좀 시키고. 역시 선수는 네. 다르구나. 일부러라도 이제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 서로 말이나 이렇게 몸을 터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마련을 해서 좀 억지로라도 여자랑 눈도 마주치고 얘기도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최소한 눈싸움만 시켜도 눈은 보게 돼 있거든요. 네. 앞에 있는 여자분이랑 눈싸움 시작하면 보게 되잖아. 네. 그렇죠. 끝말이 있기를 하면 또 말을 하게 되고 서로. 아. 네. 처음에는 굳이 그래가지고 1대1로 어디를 가게 하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단체로만 하다가 끝나도 그럴 수 있죠. 본인한테는 아마 옆에 여성이 앉아있는 것만 시간이 있었어도 네. 그것으로 집에 가서 계속 그 기억이 아련히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작은 스킨십조차 없다는 게
그러니까 손잡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말 그대로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친밀하게 한두 시간 앉아있던 적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리 배치해가지고 좀 치고, 잘하잖아요. 이렇게 치고. 그쵸. 얼마나 좋아. 근데 진짜 이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엄두가 좀 안 나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를 비단 여자뿐만이 아니고, 남자분들하고도 그러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것도 숫자가 좀 적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심지어는 연락처도 그냥 갑자기 없애버리고, 그런 것들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순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동성은 이제 그 부분을 좀 극복해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성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됐다. 네. 결과적으로 동성과 이성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같은 게 더 많아요. 너무 많지. 그냥 인간이고 네. 본인이 우리 자꾸 이성하면 이성이라는 어떤 것에 자기 굴레가 있는 건데 그거 일단 벗어 던지고 그냥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우화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리따운 여성이 있는데 여러 청년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사귀자고 하는데 다 거절당했는데 한 청년도 그 집에 가가지고 문을 눕혀서 난 당신을 너무 좋습니다. 나와 같이 교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여성이 나는 문을 열 수 없다. 우리 집에 나와 당신 두 사람을 함께 들여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 청년이 고심하면서 심지어 수도를 하고 한참 고생한 다음에 다시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 여성이 묻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남성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즉시 문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남성이 깨달은 거죠. 아, 나와 너 두 사람을 그 자리에 들여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오로지 자기 하나 외에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이분한테도 실은 크게 지금은 상대라고 취급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부드러운 내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책 보고 자기가 영화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독백하는 정도 수준으로 옆에 누군가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여성을 만나도록 처음에 기회를 열어주도록 해야죠. 야, 쉽지 않네요. 그 누군가의 조력이 조금 필요할 텐데. 네. 네. 근데 뭐 못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그냥 상담만 해도 되겠다. 네. 오, 이성 그러네요. 상담사 만나가지고 네. 그냥 상담만 하고 자기 얘기하고 그런 것만 해도 네. 이게 주기적으로 뭔가 특정 대상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게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이제 봐야 되는 상담사도 괜찮은 것 같고, 아까 그 애완동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뭔가 내가 그 케어한다는 그런 존재가 영화와 책 말고 살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면 뭔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음악과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천이 있어요. 아,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거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분은 미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좋아할까 아닐까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상대가 또 얘기를 듣고 와 재밌다 그러면은 기분이 으쓱하죠. 더 하게 되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황 대리가 그렇게 크게 웃잖아요. 걔는 좀 너무 크게 웃어.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저도 네. 그렇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정말 그런 얘기를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이분도 그런 경험을 하면 이게 마약과 같아요. 네. 끊을 수가 없어. 조금씩 그걸 넓혀가는 네. 경험을. 네. 아니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면 거기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어떻게 그 생각을 보면 했던 거예요. 기술은 잘 알 거예요. 예.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해 지금. 네. 아니 저는 이분이 뚝이 한 번만 무너지면 그렇지. 저 김 선생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요 한 번에 네. 뚝 무너지는 경험이 없어서 네. 지금 굉장히 큰 짐처럼 느껴지실 텐데 제가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우시대잖아요. 음악 듣고 영화 보면 시간이 뭐 훅훅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시간 자기 쓰는 법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도 같이 있으면 자연스러워요. 네. 더 좋아.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갑자기 잠수를 타거나 네. 연락을 이렇게 모두 확 끊고 뭐 이런 거는 심적인 이유가 좀 있나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라든지. 불안 반응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그 인정에 대한 것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조그만 거절이 생겨도 그게 인생 망하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알지만 거절당해도 돼요. 10번 거절당해도 하나만 성공하면은 그걸로 이제 버티고 사는데 이런 분들은 99개가 성공을 해도 하나가 거절당하면 그걸로 인생이 다 모두 망한다는 느낌을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애초에 갖지 않으려면은 연락을 끊는 게 최고예요. 시작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예 그런 기회들을.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좀 엿보인다 그러면 그걸 미리 끊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굉장히 관계가 좋아가지고 올해까지 관계를 유지해요. 근데 삶이 그러니까 헤어질 때가 오잖아요. 근데 굿바이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라지거나 싸우거나 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아쉽네 하면서 이 마무리하는 것을 아예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비슷하게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서 그걸 피하는 거죠. 네. 실패를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두려워하면 실패를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도를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분이 약간 그런 지금 패턴으로 계속 살아오신 건데. 인간관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더구나 부모님이 이제 그러시는 걸 봤으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별로 실패에 염려가 없는 인간관계의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담이라든가 그거는 실패고 성공이 없잖아요. 그냥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니까. 동호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악 동호회, 뭐 영화 동호회, 청정공기 흡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동호회에 가면 다수의 하나의 조용한 사람으로 앉아있다 오거나 이러면 거기 안에서 또 이렇게 네. 인간관계를 안 넓히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근데 성공 실패가 없는. 저는 근데 약간 요분의 성향이 좀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실패를 좀 두려워하고 그래서 시도를 잘 안 하고 굉장히 성공할 것만 딱 이렇게 뭔가 시도를 하시려는 것 같거든요. 네. 인정력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아예 그러면 횟수를 정해놓고 시도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여자와의 썸 뭐 이런 거를 진행해서 10번 내가 내리차인다 라고 해놓으면 사실 그래 10번 차이니까 뭐 내가 별 뻘짓 정말 창피한 막 이불킥 할 만한 거를 하더라도 10번 차해보자 한번 하고 시도를 하다 보면 예상외로 금방 한 서너 번 만에 될 수도 있거든요. 저게 이제 김프로 방식.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취업 준비도 하시는 것 같은데 1대1 스터디를 한번 만들어 봐라.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여자분이랑.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연애가 되게 늦었어요. 연애도 늦고 뭐 말씀하신 데 나이가 이제 25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지가 멀쩡하게 생기고 뭐 그냥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걸로 고민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자기를 사지가 멀쩡한 정도로 얘기하고 있었다. 치사하다, 진짜. 요즘 김프로의 외모에 대해서, 칭송이 얼마나 자자한데 저 사람이 정말.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그거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 내지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꼭 저런 사람이 컴플렉스가 있더라. 정말 불쾌하게 짝이 없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내가 경험도 여자친구의 경험도 없는데 이 괜찮나? 막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실수가 뭐냐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뭐 내가 이렇게 좀 창피한 짓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있잖아요. 삽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두 번 삽질한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못 받아들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네. 그래서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눈 높다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실수가 반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별게 아니구나. 눈도 높아지긴 해요. 네. 그냥 단 하나로도 눈이 높은데 뭐냐면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만날 수 있는 상대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왜 그래요?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부터가 벌써 눈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김프로가 얘기한 20대 초반에 슬픈 그 사연들을 좀 알잖아, 내가. 알죠. 제가 옆에서 봤거든. 당신이 그게 초반에 굉장히 뻥뻥 차이고 다니던 그 시절을 내가 그렇죠. 아유. 근데 저게 정말로 제가 비슷했어요. 집안이 화목하고 좋은데 막 이렇게 밝고 재밌고 농담하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 가면 항상 조용한 분위기. 그래서 뭐 그냥 혼자 뭐 하고 이렇게 그냥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막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게 대학교 가서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서툴기도 하고 이 시도 자체를 잘 못하겠는 거죠. 참 이제 와서 말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안타까워했어. 제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런 취급을 당하나. 왜 저렇게? 그 여자애들 우리가 보면 한심한 애들도 있거든. 흑역사가 있어요. 김프로가 얘한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여자를 울리게 생겨가지고 울고 다닌다고 맨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분 심정을 저는 정말 100% 이해합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저거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횟수의 부족이다. 네. 그냥 경험 부족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10번을 정해놓고 10번 차인다 생각하고 시도하시면 스킬이 늘어요. 늘지. 이따 보면. 지금 결혼 잘했잖아.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미인이야. 네. 횟수가 많아야 됩니다. 횟수가 많아야 됩니다. 네. 뭐 지난 시간 사연과 크게 연결은 없는데 한 가지 면에서는 조금 생각할 게 뭐냐면은 예전 어르신들은 사람을 키울 때 흙밭에 굴려서 키웠어요. 그래서 애를 키울 때 칭찬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욕을 하면서 키웠어요. 그 취지는 뭐냐면 그래서 살아남으면 사회에서도 살아남는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 못하면 거의 독수리처럼 애들을 키운 거예요. 강하게 키우시는군요. 네. 그래서 옛날 세대의 사람은 거친 얘기를 들어서 상처가 그렇게 되는 것에 좀 둔감한 면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을 이렇게 오냐오냐 하고 칭찬으로 키워요. 그거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큰 아이들이 조그마한 상처에도 약해. 이게 그렇죠. 좀 아이러니예요. 오히려 그렇게 사랑을 받고 든든히 컸으면 웬만한 그런 시련을 당해도 본인이 이것쯤이야 내가 얼마나 좋은 자양분이 많은데 이겨내야 되잖아요. 아주 작은 얘기에도 그냥 툭 하고 무너져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무수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저도 돈 벌고 살고 있지만은 그 부분이 좀 갈등인 것 같아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거 툭 넘어가야만 되는데 비슷하게 약한 한 상처라도 내가 입으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 이건 사실 판타지예요. 그렇죠. 이건 극복해야 돼요. 연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처에 대해서도 그렇고 판타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깨는 작업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끌리는 이성은 있을 거예요. 있죠. 네. 너무 예쁘다, 괜찮다, 사랑스럽다라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어. 없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난 다 예쁘더라. 네. 그럼 이제 여러 번 차이실 수 있는 거예요. 김프로 얘기처럼 내 마음에 뭔가 설레임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고백해봐라. 그렇죠. 네. 그리고 차여라. 네.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또는 학원을 다니다가 너무 괜찮다. 그러면 고백해봐라. 네. 그리고 흠이 차여봐라. 아니에요. 네. 흠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기분 좋아해요. 그렇죠. 네. 대시 받으면 비록 거절하지만 좀 위험한 표현일 수 있는데 고백해서 통하는 상대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상대는 나를 썩 그렇게 항상 반기지 않아. 근데 어떤 상대는 얘기하면은 나를 그냥 잘 반겨주는 상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좀 불만이지. 나는 내가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대이긴 한데 나를 받아주네. 근데 사실 시작할 때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연애를 잘 못했던 성향이고 대중들과 있을 때는 굉장히 까불고 잘했어요. 근데 1대1로 있으면 완전히 얼어붙어. 그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네, 훈련이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사회 보고 이런 거 잘했어요. 근데 혼자만 있으면 실제로 연극 배우들 그렇게 조명받을 때 연극 잘하는데 그냥 사회에서는 대인관계 굉장히 잘 못하는 사람들 네, 많죠.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전 100% 이해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특성들이 저도 많았는데 결국 저는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냐? 결국 제 또래는 안 되더라. 제가 원하는 레벨이라고 생각했던 분은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동생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저에 대한 약간 거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나이가 위니까 어느 정도 철이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저를 정확하게 모르고 저를 윗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좀 받아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 4년 차이 정도 되니까 그제서야 조금 대화가 되고 그래서 결혼을 결국 저는 약간 나이 차이가 있게 한 5살 차이 나이가 있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 이게 제 정신연령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대, 연령 세대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보통 동갑내기끼리 연애를 하면 특히 20대 초중반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성숙해요. 그렇죠. 네. 네. 남자들은 진짜 철없거든. 꼭 성숙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동년배를 우습게 그렇죠.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 네. 쟤는 뭐야 이렇게 보죠. 네. 지금 25이시니까 네. 뭔가 이제 고민이 조금 깊으실 텐데 뭐 그렇게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시도를 많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직 25이면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아요. 네, 네. 시간이 많아요. 시작하기 좋은 나이예요. 그럼요. 네. 김프로의 그 흑역사의 나이는 언제 때예요? 대략 22에 3세. 네. 그러겠죠. 제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네. 군대 가기 직전까지 네. 이제 김 선생하고의 룸메이트 생활을 마지막으로 이제 군대 갔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흑역사가 굉장했죠. 굉장했죠. 네. 그럼 뭐 이분도 25살이면 뭐 문제 아니네. 그럼요. 아니,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시작하기 좋은 나이라니까. 시도를 하시면 된다. 그냥. 네. 전혀 문제될 게 아니고 그냥 네. 시도를 많이 하셔라. 네.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자원이 있다. 아, 그럼요. 음악과 영화 이런 자원이 있는 거는 정말 이거는 무시 못해요. 네. 잘 싸우셨어요. 하시다가 이제 실제로 시도해봤을 때 뭔가 이제 구체적인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여성에게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는데 어떻게 거절당하더라, 뭐가 잘 안 되더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오빠 생각이나 그렇지. 오늘의 바다에 보내주시면 아주 실전 솔루션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부모님 영향도 있을 텐데 본인이 그렇게 이미 진단을 내리신다는 것 자체가 건강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런 안 좋은 거를 제가 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진단하시는 것 자체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뭔가 극복하거나 그러기도 훨씬 수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진중하게 사연을 보내주셨지만 의외로 해법은 그냥 몇 번 시도를 하시다 보면 그 특히나 연애 문제 관련해서는 그냥 금방 오히려 선수가 될 수도 있지. 아이, 그럼. 이런 어떤 뭔가 폐쇄적이면서도 뭔가 그런 사람이 또 희한한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김프로를 되게 좋아해. 인기 많았어. 아, 그래요? 아, 모르겠어. 체감해 본 적이 없어. 인기 많았는데 꼭 그 중에 지를 안 좋다는 애를 따라다니다가 차이고 다니고 이럴까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화살이 항상 어긋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난 근데 첫사랑은 역시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나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한참 다시 지나가지고 만나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그럼요. 많이 시도하세요. 네. 다만 부모님의 영향으로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라고 너무 스스로 단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럴 필요는 네, 없을 네. 것 같아요. 자기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은 바탕이긴 해요. 하지만 검은 바탕이라도 거기다 잘 그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 경험은 그것만이 아니고 이분도 영화 많이 좋아했다면은 얼마나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했을 텐데 네. 본인이 직접 안 경험했어도 그 간접 경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잘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도 결국은 상당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으로 부정적인 99를 사실 감당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앞으로는 정말 불행만 가득한다고 쳐도 네. 오늘 하루의 사랑을 위해서 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네. 그런 얘기는 여자한테 하지 마. 하면 안 돼. 근데 뭔가 얘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런 얘기 해. 하지 마.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네. 했다가 망한 경험이 많거든. 책 얘기하시고 영화 얘기하세요. 네. 유머가 제일 좋더라. 그렇죠. 자고로 일단은 웃으면 이 방어가 풀리면서 그러니까요. 빈틈이 너무 많이 나오고. 밝은 얘기, 재밌는 얘기 이런 거 하시고. 하하하하 하면서 스킨십도 잘 되고. 그렇죠. 네. 좋은 것만 보고 하루에 한 편씩 시 쓰고. 자, 이분은 시도를 여러 번 해보시다가요. 뭐 어려운 게 있으시면 사연 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청정공기 흡입회가 반응이 괜찮으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할 의향도 고민 중이거든요. 그럼 하여튼 자주 나오십시오. 저희가 이제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네. 경주 청담 펜션 숙박권을 드릴 텐데 요걸 또 써먹으셔라. 결정적일 때. 네. 아, 그래요? 오빠 주말에 경주 숙박권이 있는데 요거 괜찮습니다. 은근히 먹힙니다. 좀 친해진 사이에서는. 첫 방에 너무 센 거를 날리는 거 아니야? 첫 방은 안 되지. 네. 좀 친해진 다음에 그때 킵해 넣었다가 잘 써먹으셔라. 아무튼 네,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경주 한번 뭐 없으면 책이라도 싸들고 갔다 오세요. 그렇죠. 아무도 만나본 적 없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고 올라오면 되지. 그렇죠. 네. 청담 펜션에서 뜬금없이 혼자 오신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보문단지 걷다가 근처럼 얘기해봐요. 미친놈이라 생각하겠지.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추억이야. 네, 그러니까. 잘 되면 거기서 대화하고 그러니까요. 밥 먹고 시도 쓰고. 그렇지. 자, 아무튼 이분은 조금 업그레이드된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네. 기운 내시고 창창하게 남아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기운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십시오. 어떤 종류의 사연도 저희가 성심껏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주 상담 이 정도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사연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